태풍 상사의 사무실은 바다처럼 고요했다. 형광등은 심장을 잃은 듯 깜빡였고 창밖의 가로등 불빛은 비 내린 도로 위에 흐릿하게 번졌다. 한때 10명이 넘던 회사는 이제 5명만 남았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버텼다. 그러나 오늘의 사무실엔 울음도 웃음도 없었다. 그저 하루 더 버티자는 침묵만 있었다. 오미선은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를 풀었다. 미수금 3,400원, 만기오일 재고한단 2.7톤. 그녀의 목소리는 중얼거림에 가까웠다. 옆자리의 태풍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다 커피를 들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려 커피가 쏟아졌다. 커피의 검은 물이 계약서 위로 흘렀고 서류 위에 잉크가 번졌다. 괜찮아요. 미선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커피 자국은 닦이면 되지만 마음이 다치면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 말에 태풍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문득 삐걱거리는 문소리 9년간 이사가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굽어 있었다. 밖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채권 만기일 5일로. 사무실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그날 새벽 사무실의 형광등이 꺼진 지 오래였지만 태풍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책상 위 삐삐가 삐삐삐 소리를 내며 깜박였다. 작은 불빛이 허공을 가르며 어둠 속에 리듬을 새겼다. 그는 놀라서 자리에 있던 전화를 들었다. 메시지는 지난번 원단을 납품해 주셨던 트럭 기사님이었다. 창고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관 중이던 원단이 없어졌습니다. 빨리 와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은 칼처럼 귓가를 베었다. 태풍은 말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한 손엔 우비, 한 손엔 열쇠 꾸러미. 미선도 전화를 받고 황급히 따라붙었다. 비냄새와 공장 굴뚝 연기가 섞인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왔다. 낡은 창고 앞엔 이미 경찰차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금속 셔터는 절반만 열린 채 삐걱거렸다. 바닥엔 젖은 자물쇠와 찢어진 포장 박스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게 다 뭐죠? 미선이 중얼거렸다. 이거 아무래도 도둑이 아닌 것 같은데. 태풍이 낮게 말했다. 누군가 안에서 열은 것 같아요. CCTV 기록을 확인하자 새벽 2시 47분. 출입자 이름 구명관. 바람이 세게 불었다. 서류 하나가 바닥을 굴러다녔다. 그 위엔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다. 태풍 상사. 그리고 그 글씨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다. 다음날 오후 흐린 하늘 아래로 누군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고마진 과장이었다. 그는 평상시에 입던 양복이 아닌 좀 더 멋진 양복을 입고 손에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은 어때요? 그 말은 반가움보다 불신을 불러왔다. 그가 내민 봉투엔 투자 제안서가 들어있었다. 이 사람들만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기회예요, 태풍씨. 하지만 미선은 봉투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청해자산운용 대방섬유 채권단 관리법인.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사람들 회사 살리려는 게 아니라 이름 사서 팔아버리려고 사려는 거예요. 고마지는 코웃음을 쳤다. 살고 봐야죠. 지금은 명예보다 생존 아닙니까? 태풍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고마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래서 사장 아들은 안 돼. 세상은 그런 말로 안 굴러가.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바람이 불어 서류가 흩날렸다. 그중 한 장 투자 계약서 초안. 태풍은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찢었다. 회사는 돈으로 살릴 수 있지만 믿음은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아침 인쇄실 문을 여니 공기 속에 잉크 냄새가 가득했다. 벽엔 아직 대방섬유 계약서의 잔재가 걸려 있었다. 태풍은 파일을 꺼내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잉크 성분 분석 결과서. 결과는 명확했다. 사내 복합기 인쇄물과 일치. 회의실엔 정적이 흘렀다. 책상 위 서류들이 바람에 흔들리자 모두의 시선이 구명관으로 향했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낮게 말했다. 사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거래를 끊으려 했던 건데. 근데 자금이 막히고 엄이 몰리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다. 살려보려 했어요. 정말이에요. 태풍은 조용히 일어섰다. 살리려다 죽이는 게 제일 잔인한 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너졌다. 구명관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의 뺨을 따라 흐르는 눈물 한 줄기.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 마음이 모두에게 익숙했기 때문이다. 살리고 싶어서 결국 망쳐버린 일들. 그것이 IMF의 그림자였다. 해가 질 무렵 사무실은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책상 위 서류 더미가 노을을 받아 주황색으로 빛났다. 구명관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다. 낡은 명함과 흑백 사진 한 장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강진영, 그리고 그와 함께 웃는 구명관이 있었다. 사장님, 전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품에 넣고 불을 껐다. 사무실은 어둠에 잠겼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풍이 들어왔다. 이사님 아직 남으셨네요. 미안합니다, 태풍씨.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이해합니다. 태풍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나갔다. 구명관은 고개를 숙였다. 책상 위에 만년필이 땅에 떨어지며 굴러갔다. 그 금속 소리가 사무실의 침묵을 찢었다. 밤 대표실. 태풍은 아버지의 금고를 열어 낡은 서류 더미를 꺼냈다. 먼지가 흩날리며 글을 덮었다. 맨 아래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는 낡았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신뢰는 계약보다 무겁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잉크 냄새 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태풍아, 회사는 서류로 지키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 지키는 거다. 그는 눈을 감았다. 피곤해 젖은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다. 잠시 후 그는 직원들을 불렀다. 모두가 피로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우린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럼 신뢰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미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태풍씨, 우리 태풍 상사에도 시원한 바람이 다시 불까요? 태풍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풍은 바람이 불어야 존재합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따뜻했다. 차선택 차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난 더는 버틸 힘도 자신도 없어. 배송중 대리가 웃었다. 그래도 차장님, 우리 아직 남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미선이 조용히 덧붙였다.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게 그 자체로 신뢰 아닐까요? 태풍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며 달빛이 깜박였다. 아버지는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버릴 순 없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커튼이 흔들리고 형광등이 깜빡였다.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 한 장이 천천히 날아올랐다. 그 위엔 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했다. 신뢰는 계약보다 무겁다. 태풍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태풍 상사, 다시 태풍급의 바람이 불어야 할 시간입니다. 화면이 어둡게 전환되고 바람소리만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 태풍 상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